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쩌면 바로 내일 우리 모두의 지갑 속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기가 힘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요,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 5천 원 하던 커피가 내일 갑자기 10,000원이 될 수도 아니면 3,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니 일상에서 쓰기엔 좀, 그쵸?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변동성이 막 널뛰는 그런 암호화폐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심정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도대체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지금 전 세계 금융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그 가치를 1대1로 연동, 그러니까 패깅시켜 놓은 겁니다. 보통은 현금이나 아주 안전한 단기 국채를 담보로 그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미 엄청난 규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하는 거래량이 무려 16조 달러에 달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 16조 달러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맞아요.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시장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또 다른 암호화폐나 투기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결제, 그리고 정산 시스템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각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바로 미국입니다. 결제 스테이블 코인 명확화 법안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로 나아가는 출발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그동안은 좀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었잖아요. 이걸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건 이런 규칙 안에서 운영되는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준 셈이죠.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법의 핵심 규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엄격한 거의 은행 수준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발행한 코인 가치의 100%를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무조건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1대1 비율로 달러로 바꿔줘야 하고요. 셋째, 고객 돈은 회사 돈이랑 완벽하게 분리해서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이자를 주는 건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은행 예금이랑 직접 경쟁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 거죠. 안전과 신뢰, 이게 최우선인 겁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새로운 시장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바로 금융계의 전통 강자와 IT 업계의 거인들, 즉 빅테크 간의 경쟁이 시작된 거죠. 한쪽 편에는 JP모건이나 블랙록처럼 기존의 금융 라이선스와 인프라를 꽉 쥐고 있는 전통 강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페이팔처럼 수억 명의 글로벌 사용자와 빠른 기술력을 무기로 하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이 시장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물건값 보낼 때 훨씬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토큰화해서 24시간 내내 즉시 거래하고 결제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쓰는 앱이나 게임 안에서 결제할 때도 아주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고요. 기업의 자금 관리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가면서 앞서 나가니까 이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우리도 서둘러서 우리만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걸 제대로 해내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당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할 명확한 법이 없고요. 기업들은 이걸 받으면 회계장부에 대체 뭐라고 적어야 할지 기준도 없죠. 또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지금의 외환거래법이랑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애매한 회색지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가져야 이걸 발행할 자격을 줄 것이냐, 이런 기준부터 정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규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이게 소수의 거대 은행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함께 뛸 수 있는 열린 운동장이 될 것이냐,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더 편한 결제 기술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요. 금융 시스템 전체,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 질서까지도 재편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먼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은행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포용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디지털 엔화가 국경 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경쟁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말 그대로 산업의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미래의 돈을 만드는 이 거대한 경쟁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고 또 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 질서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